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는 상승 쪽에 깃발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대 강세, 코스닥은 2.18%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런 상승 쪽에 장의 수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짚어보고요. 상승 하락 종목들 이유와 차트 분석해드립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제 시황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자, 술래잡기 진행되고 있나요? 네, 첫 번째 허들입니다. 이번 주는 일단 CPI 결과는 나왔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자, 과연 어느 쪽으로 틀 것이냐. 네, 시장이 장애물이 등장했다 그랬죠. 장애물이 등장을 했는데 과연 높이뛰기 실력은 얼마나 될까요? 그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자, 잘 뛰네요. 높이뛰기 실력 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 어제 좀 조정받았는데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 미국 증시가 말씀드렸죠. 강철 지팡이.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 없이는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지팡이는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강철 지팡이네요. 다시 한번 뛰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양봉이 벌써 4개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죠.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계속 허들을 뜰 것이다. 어제는 수요일이었죠. 오늘 목요일, 내일까지만 더 뛰면 돼요.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띄워주고 내일 한 번 더 띄워주면 3단 허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CPI 결과를 보고 장애물이 등장했지만 이렇게 사뿐 넘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역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강세장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자, 금리에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있죠. 그죠? 자,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금리를 올리면서 소프트 랜딩,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는 거거든요. 연착륙이 있고 경착륙이 있습니다. 경착륙은 뭐냐면 비상, 정말 기상 악화나 아니면 뭐 비행기 기체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않고 급강하게 위기 사태에 착륙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착륙이라고 하고요. 연착륙은 이제 스무스하게 우리가 뭐 평소 비행기 타고 다니듯이 그대로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자, 금리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유동성을 줄여놨으니까요. 그죠? 금리 인상했으니까요. 기업들 경기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자,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자, 연착륙 기대감. 근데 어제 미국 증시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닌데 착륙 안 할 건데 그냥 아직도 날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좀 과열된 듯한 모습들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금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고용도 좋고 어제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 좋았습니다. 1.9% 정도 예상치였는데 소매 판매가 3%. 자,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 게 연준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경기는 침체되면 안 되죠. 경기가 과열 양상 보이고 인플레가 오기 전에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로서 역할만 한 겁니다. 경기 부양하는 일이 연준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경기 부양은 정부가 하는 일이죠.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이 할 일은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도 연준, 우리나라 한국은행, 일본의 BOJ, 유럽의 ECB
다들 목적은 단 하나,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 파이터라고 부르죠, 그죠? 인플레 파이터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 미국 증시는 어제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만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 보면 너무 좀 매력적인 단어들, 너무 섹시한 단어들. 비행기가 연착륙이 아니야. 나 알고 있어. 또는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우리도 부동산 시장 화랑기 때 벼락거지라고 그랬죠,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을 안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듯한 이런 벼락거지 얘기들. 미국 증시에서 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바본데, 그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팡이 괜찮네. 첫 번째 허들 너무 가뿐하게 통과했다. 저는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도 좀 미국 증시의 지팡이를 짚고 강한 상승에서 이어나갈 것으로 좀 기대하면서 시황 여러분들 조금 더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지만 보고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CPI 보고 대응한다. 그래서 허들 잘 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본격적인 주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경착륙, 연착륙을 넘어서 노 랜딩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허들 다음에 올 그 다음 허들은 어떤 게 또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 허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선수는 허들은 일단은 CPI 시장에 장애물을 갖다 놨고요. 그 허들을 넘는 선수는 전가요? 랭커님인가요? 아니, 증시예요. 증시가 허들을 어떻게 넘는지. 자, 오늘 일단 수요일장, 미국장 넘었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장,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장까지도 넘어준다면 아마 지수 영역은 12,250포인트 나스닥 여기 위로 가겠죠. 여기 위가 가격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연말에 이 반등이 나왔었던 고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서 연말 장세가 굉장히 미국 증시도 안 좋았거든요. 여기서 쌍바닥까지 나왔었죠. 그죠? 아마 여기를 넘어선다면 이번 주에 허들이 이제 2개 남았는데요. 넘어선다면 정말 올해 장세 2023년 장세는 정말 한번 여러분들 작년에 부진을 씻고도 남을 시장 흐름을 저는 감히 예상하면서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오늘,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방송할 거고, 금요일자로 방송할 거기 때문에, 방송 잘 청취해 주시면서 저랑 같이 허들을 한번 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의 영역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같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전문가님? 네, 어제 시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어제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한테 하풀이야?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국내 증시 양시장 양매도 포함해서 선물 매도 계약까지 장중에 한 10,000계약까지 넘어섰거든요. 한강에서 빤 맞고 왜 여기서 화풀이를 하지? CPI 불확실성을 왜 여기서 해소하지? 라고 좀 화가 날 정도였는데 돌아왔습니다. 다시 미국 증시가 강철 지팡이가 등장해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어때요? 코스피 쪽에서 어제 2,600억 매도 선물 10,000개 이상 매도했다가 오늘 다시 200억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 뻔하잖아요. 외국인 사면 따라 사고 외국인 팔면 따라 팔고 오늘 사니까 또 따라 사고 코스닥 쪽에서도 어제 기관 2,900억 팔았습니다. 이게 2,900억 적은 수량이 절대 아니에요. 어제 굉장히 힘드셨죠, 시청자분들. 지수가 빠진 것보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뭐야, 코스피에서 2,000억, 7,000억 팔 수 있지? 코스닥에서 그럼 2,000억 팔 수 있지? 아니요. 시가총액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만약에 코스피에도 기관이 3조를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종목도 다 작살 났겠죠, 그죠? 그럼 10배니까 2,900억 팔면 코스피로 치면 한 2조 9천억 정도 판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디 시장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날이었다. 다행히 오늘 다시 좀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외국인들 매수를 해주니까 기관 여지 없죠? 쫓아오죠, 그죠? 기관 매수해주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11,000계약
확실히 포지션 돌아섰죠, 그죠? 만기약 그냥 팔고 그냥 다음날 돌아서네요. 이런 것도 보기 힘든데. 아무튼 그만큼 네, 허들을 넘었다. 저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국내 증시 흐름. 아마 이번 주 또는 6월달까지는 이제 지표가 없어요. 3월 FOMC까지는 별다른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시장에 순풍을 타고 계속 갈 수 있겠다. 제니얼 이펙트 연초 랠리 2월달까지도 계속 좀 이어가는 흐름이니까요. 종목들 매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좋은 수익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일단 3월 FOMC 전까지는 별다른 이 지표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잠깐 숨 돌려가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시황과 종목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승 하락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네요. 네, 윌메이드 맥스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윌메이드 같이 가줍니다. 그죠? 윌메이드라는 종목은 시장에 좀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그때죠? 2021년.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 구간에서 작년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펜베거 말 그대로 10배 오른 종목. 아마 윌메이드 때문에 펜베거라는 단어가 생겨났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펜베거를 그렇게 썼던 윌메이드가 오늘 다시 윌메이드 맥스가 상한가 가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흐름들. 자, 아무튼 윌맥스가 코인원 원화마켓에 재상장된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이런 하락 구간에서 윌메이드가 갖고 있는 이 시장에 약간의 좀 브랜드 파워 같은 거죠, 그죠? 윌메이드가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 게임주들 다 같이 일어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장에서 요새 좀 AI, 로봇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1월달에 너무 좀 심했죠. 어제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과열 아닌가. 반도체까지도 붙어서 간다? 야,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정말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도 2,500개 중에 정말 1,000개가 다 II로 갈 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과열 조정이 나오고 오늘도 약간 좀 힘든 구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우리가 평소에 게임, 엔터, 미디어, 2차 전지 시장 이런 이전에 말 그대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들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보여줬던 이 경력들이죠. 경력 종목들이잖아요. AI 관련주들은 지금 완전 주니어고요, 그죠? 이런 시니어 종목들, 레퍼런스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건 시장이 분명히 득입니다. 득이니까 좋은 흐름들 윌메이드 게임즈 상승을 보면서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뜹니다. 펌프투스 홀딩스까지 주가가 또 20%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약간 좀 주춤하는 사이에 게임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또 게임 업종 뛰면 또 다른 망둥어를 찾아봐야죠, 그죠? 네, 이따가 종목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에 게임주 2개 시간 되는 구간까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정말 텐베거라는 말이 나오게 했던 게 바로 이 윌메이드 맥스인데 윌메이드 맥스가 지금 상한가 부분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게임주들의 강세 흐름을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임주들 관련 흐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락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봐 주실까요? 네, 하락 종목 센즈랩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자, 이거 상한가를 좀 가줘야 AI 관련주들이 밑으로 살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못 갔죠, 그죠? 저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한가를 못 가니까 어제 AI 관련주들 밑꼬리 없이 그냥 쭉 밀리고 오늘도 센즈랩 빠지니까 없어요. 종목들 AI 관련주 올라가는 게 대신에 게임주들이 올라오는 흐름이죠, 그죠? 시장 분위기가 재작년처럼 그렇게 유동성 랠리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은 하나입니다. 2개, 3개 테마가 같이 뜰 수는 없어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돌아나갈 뿐이죠, 그죠? 작년보다 좋아질 뿐 화랑장은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로 수급이 쏠리니까 AI주들이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센즈의 따상 실패,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고요. 오브젠 똑같이 빠집니다. 오브젠도 따상 성공해서 따상이 아니라 또상 2월 3일날 계속 시세를 냈었죠, 그죠? 마테크, 마케팅과 테크의 합성어죠, 그죠? 마케팅 AI, 정말 AI 그냥 갖다 붙이면 붙어요. 마케팅도 붙고, 반도체도 붙고, 뭐 의료도 붙고, 그죠? 너무 과열인 것 같아요. 오브젠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 계속점 이어지는 흐름들, AI도 오늘도 싹히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카가 오늘 좀 빠집니다. 실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 때도 말씀 좀 드렸고, 실적 보실 때, 어닝 시즌 때 실적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94억. 창사 이래 첫 흑자. 이거 기사 보고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흑자라며, 턴어라운드라며, 턴어라운드 좋다면서요. 왜 오늘 주가가 빠지나요? 자, 왜 빠지는지 보여드릴게요. 4분기 실적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온기 실적은 1, 2, 3분기까지 하고 4분기 합쳐놓은 게 온기 실적이에요. 자, 이미 흑자예요. 3분기까지 흑자 전환 이미 완료한 상황. 만약에 2022년 9월 3분기까지 적자였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거는 너무 호재죠. 정말 실적이 최고. 너무 호재이긴 한데 원래 흑자였는데 왜 또 흑자?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보실 때 온기 실적은 작년 9월까지 3분까지 실적을 보고 지금 이펙트가 있는지, 작년에 만약에 적자였는데 4분기 때 흑자 나면서 흑자 전환했다, 턴어라운드 했다, 크레이지죠.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소카는 지금 상승 한 20-30% 올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미 흑자였는데 또 흑자라고 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냈냐? 주가는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빠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소카가 뭐 많이 빠진다, 앞으로 더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 실적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죠? 실적을 여러분들 보실 때 꼭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온기 실적은 플러스 온기니까요, 그죠? 4분기는 항상 그런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산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실적이 나온다.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과 합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이 센즈랩과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신규 상장주 속에 속하는데 일단 두 가지의 종목 흐름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엇갈리는 가장 극명한 이유가 있다면 원포인트로 짚어주실까요? 두 개 다 합집합이 있어요. AI죠, 그죠? 오브젠은 말 그대로 마케팅 쪽에 마테크라는 AI고, 그리고 센즈랩 같은 경우도 AI 관련해서 신규 상장할 때 아예 그냥 너무 AI가 좋으니까 대문짝만하게 얘기하면서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뉴스 보시면, 자, 센즈랩 따상 터치 공모주가 2배 출발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부터 달고 들어오죠, 그죠? 그런 거예요. 원래는 보안업체입니다. 보안. 근데 보안 쪽으로도 AI가 붙는 거예요. 너무 타이틀이 좋다 보니까 모든 AI. 저도 만약에 제가 상장한 회사의 대표라면 저는 인공지능 1일남이라고 할 것 같아요. 타이틀 붙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앵커님도 인공지능 앵커님이라고 하시면 아마 몸값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처럼 좀 너무 과열이다. 그래서 AI 관련주들 무조건 타이틀을 지금 AI로 붙이고 가는데 저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앞에 호처럼 AI를 붙이면 몸값이 뛸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와 함께 오늘 공략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이미 리뷰를 했지만 지금까지 무려 43%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리뷰 진행해 주시죠. 네, 이러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빠지죠, 그죠? 거의 용발이 통짜입니다. 주가
제가 이루다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피부 미용 관련주들 꼭 로봇, AI, 또 증권토크, STO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시면 주도하는 섹터가 있다. 좋은 섹터가 분명히 있다. 제가 뭐 말씀드렸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실적 너무 좋다. 코로나 때도 잘했고 리오프닝 때 어려울 때 잘했으니 좋을 때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죠? 이루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루트로닉 강하죠. 그죠? 클래시스 강하죠. 그죠? 또 비올 황하민 얘도 신고가입니다. JCT 메디카.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처럼 이렇게 꼭 시장에 눈에 보이는 AI래 로봇이래 이렇게 가는 종목들 말고 진짜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액티브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갖고 가시라 그랬죠. 그죠? 그냥 갖고 가시라. 고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수익 랠리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기세요. 네. 네, 피부 미용 기기들이 실적으로 간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루다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 공략해 볼까요? 네, 이슈 슈프리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정보정책 수혜주라고 그랬죠. 그죠? 오늘 3월까지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생체인식 그리고 이 금융사 내부 인증 방식 고도화 꼭 금융사가 은행 가갖고 비밀번호 누르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가서 홍채 인식하고 생체 인식하고 이렇게 약간 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절차 좋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맞고요. 슈프리마 정보정책 수혜 금융기관 고도화에 따른 수혜 우리나라 1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종목입니다. 기업입니다. 실적도 괜찮아요. 슈프리마 보시면 영업이익 꾸준하죠. 그죠? 성장이 멈추지 않는 기업입니다. 106억, 161억. 올해도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생체인식 출입국 분야 우리나라 MS 1위 슈프리마.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없어요. 작년에 주가도 마찬가지. 자, 보시면 구간별로 잠깐씩만 올라갔을 뿐 전체적으로는 저점까지 계속 빠지는 국면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슈프리마는 올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법원에 여러분들 주가는 판사가 되어보시라. 과연 슈프리마가 잘못이 있어서 주가가 못 갔냐? 아니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 이제 시작입니다. 제로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죠? 그래서 3월 안에 아마 이 금융사 내부 인증 고도화 은행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나올 때 아마 주가가 르륵 치고 올라가겠죠. 그죠? 그럴 때 또 재료 노출로 잠깐 팔아주고 또 다시 이렇게 좀 눌릴 때 다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매매 묘지요.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해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1년 그냥 투자해도 되지만 매매 묘를 이런 소방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슈프리마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으니까 가격 전략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아까 두 개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리투온입니다. 리투온 주가 역시 오른 게 없고요. 그죠? 그리고 엑도즈 소프트 주가 역시 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또 윌메이드 관련주로 너무 주가가 좋게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게임주들 오늘 시세 괜찮고요. 또 이런 대장주가 뜨면 분명히 도발주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일단 실적주들. 엑도소프트 뭐예요? 중국 상장 주식들이 원래 좀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거든요. 예전에 샨다. 지금은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어 있지만 실적이 너무 괜찮아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460억 매출에 영업이익 205억. 우리나라 국내 상장주 중에 영업이익률 40% 이상 기업이 있나요? 없어요. 영업이익률 40%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되나요? 아니요. 시가총액 970억밖에 안 돼요. 뭐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너무 싸죠, 그죠?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 매년 200억씩 낸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퍼블리셔니까 말이 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게임사들은 개발사가 있고 퍼블리셔가 있는데, 퍼블리셔는 약간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었으면 만약에 국내 기업이 최대주주였다면 아마 주가는 한 2만 원 가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2천억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근데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중국 기업의 이유라는 하나로 너무 디스카운트 돼 있다. 기업이 그렇게 또 많이 개발사로서 뭐 개발비 들어가고 게임이 신작이 나오네 마네 될까 말까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게 없잖아요. 퍼블리셔들은 판만 깔아주고 거기서 수수료 빼어먹는 회사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최대주주가 중국 기업이다. 이 이유 하나로 너무 싸다. 그 액토소프트 여기 보시면 탱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샨다 기업이었는데 51%죠. 그죠? 중국 기업 맞아요. 근데 너무 싸다. 너무 싸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게임주 액토소프트 또 뉴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림화는 아직 재료가 나오기 전이다라는 말씀, 또 액토즈 소프트는 중국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과 또 오늘 수혜받을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문가님, 우리 엊그제 발렌타인데이 때 삼진 공략했던 종목인데 예. 초콜릿처럼 달달한 수익 주셨고요. 예. 또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 넘는 예. 수익 기록했던 적 있지만 예. 재공략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삼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삼진은 제가 언급을 했을 때 왜 저 전문가는 리모컨 만드는 회사를 들고 갖고 또 시총이 적은 걸 들고 나왔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LOT 관련된 삼성 스마트 싱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화두가 초연결 사물 인터넷이 뜬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과 연결돼서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뜬다. 근데 언제 뜨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초에 제가 이제 삼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한 달을 조정을 보였고 또 단기 쌍바닥을 보이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전날 준비를 하기도 하고 당일날 준비를 하기인데 전날 이렇게 급락하는데 준비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당일날 양십자 도정이 나왔죠. 그리고 이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양봉이 나와서 거래량이 떠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길목 지키게 매매가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하는지 뭐 정확히 아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장대 양봉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좀 부분이 되죠. 중심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떠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일 만에 30% 급등이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횡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지만은 또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이 떠주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던 뭐 코맥스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날아가고 있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선행학습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이 마디매매 또는 이 파동의 맥점 이런 어떤 파동 교육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단기 급등에 대한 놀라운 수익률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말
2월 13일, 2월 14일을 추천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 녹화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현재 그 만지랩이 어제 이제 크게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21선은 세력선이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어제 다 던진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잘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21선이 깨졌죠. 그렇죠? 모든 것은 끝났다. 근데 왜 임상현 전문가는 끝난 주식을 이제 2, 3일 잠잠했을 때 이날 추천을 했고 대박을 냈느냐, 100% 수익했느냐, 요거에 대한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끝났는데 다시 한번 2차 합류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이제 지켜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20일 동안 상승을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 저점에서 20일 동안 상승을 했고, 10일 동안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의 절반 조정을 보이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면은 이거는 탄생 파동, N자형 파동의 조건이 나가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사항이 되죠. 맞죠? 그리고 이 30일 동안 가격의 평균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점선으로 제가 역볼을 표현해놨습니다. 여기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올라가던 주가가 이렇게 약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죠? 그러면은 자, 저점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저점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20일 동안 상승을 좀 했고, 지금은 약 12일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현재 그 양십자 도정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30일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상승과 조정의 30일 사이클, 30일 지선, 상승과 조정의 30일 사이클, 30일 지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세는 일정한 조정과 상승, 조정과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추세 지속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고점과 저점의 현재 조정률이 똑같으냐 한번 현재 한번 즉석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얼마 조정을 보였나요? 자, 27% 현재 20 거의 약 27% 정도 되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26% 되는데 여기서 얼마를 한번 볼까요? 26%, 7% 되죠. 거의 같은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새로운 매수 신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략주인 삼진과 마인즈랩 리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 종목입니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IA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는 뭐 AI가 아니라 IA네요? 예. 네. 좀 그 기업명이 약간은 네. 좀 약간 생소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또 센스를 발휘해서 좀 IA라고 했는데 네. 정말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서울경제TV 발전이 눈에 보입니다. 예. IA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좀 떠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CEO의 어떤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CEO가 누구냐? 현대차 부회장을 지낸 김동진 부회장이 직접 차린 회사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또 비전 전략 이걸 좀 잘 아는 어떤 회사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주력 제품은 고전력 모듈, 전력 제어기, 그 DMB 모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알다시피 이제 고전력 어떤 현재 들어가는 모듈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고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시를 했던 이제 KC가 급등을 해줬죠. 이게 이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자회사의 이제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현재 공조 시스템이나 충전 시스템 또는 컨버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력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주력 자회사 중에 뭐 트리노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SiC,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어떤 전력 반도체를 양산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도 6인치 정도의 어떤 그 실리콘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그 현재 일반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보통 SiC가 이제 전력용 반도체입니다. 전력용 반도체라는 것은 고전압, 고전력에도 현재 발휘되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도체는 실리콘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전력 반도체로 쓰기는 좀 현재 용량이나 여러 가지 효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합 화합물로 해서 카바이드를 섞어서 SiC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새로운 트렌드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이나 이런 데 회사에서는 전부 다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IA도 차량용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어떤 팹리스의 기업입니다. 이제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성장력들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SiC 이 부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IA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제 바닥에 오랜 동안 침체 국면이었죠. 이제 2,000원 종목이 거의 한 4분의 1 도막 가까이 좀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3분의 1 냉단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서서히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약간 눌림목 이게 좀 나와줬던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하나의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현재 25%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눌림목을 받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한 다음에 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IA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전력 반도체 IA였고요. 오늘의 탑3 2위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네. 칩스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현재 그 텔랩치스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계열사에서 약간 불리는데 2대 주주에 좀 해당했는데 칩스앤미디어는 영상용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IP 기업이라고 이게 하죠. 이게 보통 현재 그 공장이 없으면 이제 팹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에 삼성 파운드리라든가 TSMC 파운드리 의뢰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설계만 하고 이걸 제품을 받아서 이제 판매까지 하는 것은 팹리스에 해당이 되고 설계 자산 IP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현재 라이센스 설계만 해서 설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 거를 특허를 채택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IP 이 부분들이 되는 건데 유일하게 영상용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비디오의 화질에 관련된 어떤 그 영상의 어떤 그 기술을 현재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팹리스나 다른 업체에서 반도체 칩으로 생산 이 기술을 적용해서 반도체를 만들면은 로열티를 받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칩스앤미디어는 유일하게 설계 자산만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재 비디오용 코덱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고화질에 대한 압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방면이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현재 매출이 좀 적어도 거의 어떤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로열티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 현재 펄을 40, 5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적고 현재 고마진 구조이지만은 현재 뭐 이렇게 낮게 받다가는 약간 쿵코를 다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장점 부분들은 미국의 제재로 이제 하이실리콘이 이제 70%를 차지했던 그 IP 카메라 시장에서 현재 반사이익을 좀 얻어서 현재 칩셋 미디어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트렌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나름대로 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칩셋 미디어는 순수하게 영상용 어떤 기술 IP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팹리스 기업에서 수많은 수십 개의 어떤 그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은 조금 이제 눌림목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상승과 행보 조정 이렇게 좀 진행이 됐죠. 그다음에 이평선이 이제 20일, 60일선이 크로스가 됐다가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 행보 이렇게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현재 횡보 숨고르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로 뭐 길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 막 길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21선이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을 이제 분명히 받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길목지키기 매매 가능합니다. 네, 칩셋 미디어도 길목 지키기 매매로서 접근해보시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도 확인해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네, 2위와 1위가 한 몸이네요. 예. 네. 현재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부분들하고 이제 텔레칩스하고 계열회사인데 지금 이제 계열회사 이제 분리된 부분에 해당이 되고 텔레칩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이제 팹리스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차량용 계기판 관련된 뭐 그런 디스플레이 이쪽 관련된 그 부분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만들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텔레칩스에서 현재 아다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 현재 이런 아다스형 AI 반도체를 좀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돌핀 5라는 신경망 처리가 탑재된 아다스 부분들을 현재 계속해서 개발 구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래 현재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또 흐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자율주행을 이제 어디에 탑재하느냐 요거에 대한 존중이죠. 어떤 데는 인포테인먼트에다 탑재를 해야 된다. 어떤 데는 뭐 다른 곳에 뭐 전력 반도체에다 뭐 탑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차량용 블랙박스에다 아다스를 탑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탑재에 대한 어떤 그 메인을 향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도 뭐 치열하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칩셋 미디어는 인포테인먼트는 차량용 앞에 어떤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특화된 어떤 그 부분에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어떤 부분하고 뭐 텔레칩스나 넥스칩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텔레칩스 부분들도 약간 비슷하게 현재 칩셋 미디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조만간 2차 상승이 한번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탑3 세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반도체와 팹리스 관련된 주가의 흐름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탑3 종목을 좀 상세히 봐드리느라고 많이 좀 못할 것 같은데 아직 다 못다한 종목 고민 상담은 내일 이어갈 테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708번님께서 AD칩스를 700원에 15% 담으셨습니다. 물론 K칩스 기대법의 이 연일 강세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AD 칩스도 관련된 현재 칩 개발 관련된 부분하고 유통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냉장고도 사업도 같이 하는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고 또 AD 칩스도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단기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약간 700원 정도 좀 되는데 좀 약간 늦게 좀 올라타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워낙 시총이 좀 적다 보니까 좀 힘이 좀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현재 3일이면 단기 고점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3일 동안 약간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약 60% 정도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60%라는 것은 대단한 상승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갈 때 가더라도 한번 크게 약간 접어줬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차익 실현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8663번님께서 LG 디스플레이를 17,400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견고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매수가까지는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기업 내용은 좀 생략을 좀 하고요. 예, 전체 이제 업황 부분들이 그 전체 어떤 그 사이클로 보면은 현재 그 영상 쪽으로 약간 그 이제 전체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중요성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터닝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부분들이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완만한 정배열 어떤 상승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가 17,400원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17,400원 정도면은 약간 이 냉난점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흐름들인데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파동이라는 것은 현재 하나의 그 일정한 그 진폭이 되면은 하나의 그 저항대가 좀 생겨날 수가 있는데 매수가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43% 정도 되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박스권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정해진 이 저항대죠. 근데 이 저항대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이제 돌파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가 되면은 다음 저항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대까지는 보통 여기에 대한 이 박스권에 대한 20배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여력이 있는데 100% 20배만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약간 고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한 번은 약간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간가까지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40%죠. 근데 38% 이제 피보나치 수율로 보면은 약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6,600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 기준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16,600원에서 한번 끌어주는 전략들을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가까지 꼭 고집할 부분이 아니라 매수가의 근처에 올라오면은 한번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6,6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이외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